네, 공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령제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8거래일째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또 녹십자의 공동 판매로 또 매출 성장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공시 내용 그래픽 부분을 확인해 보면 창업주 쪽의 지분이 늘었다는 내용이 잡혔네요. 예, 그 보령제약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용각산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제약사입니다. 뭐 이 서류도 아닙니다, 저 서류도 아닙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그 CF로도 많이 나왔던 그 제약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나브락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또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약인데 사실 보령제약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신약 중에서 국내 매출 1,000억 돌파하는 건 이제 처음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카나브를 통해서 또 보령제약의 입지가 이제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은 이제 보령약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약사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회사가 발전을 하면서 지금 시총 7,700억대라는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이 이제 그 김승호 창업주가 이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인 장녀인 이제 김은선 회장으로 이제 2세 승계가 끝난 상황인데 심지어 김은선 회장의 이제 장남인 김정균 대표로도 이제 승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세 승계가 끝난 이유다라는 걸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이제 김성호 창업주가 이제 49억 원어치 이제 지분을 43억 지분을 매수를 했는데 이 지분 매수한 과정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창업주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창업주가 자기가 이제 지분을 매수를 해서 경영권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뭐 지분가의 배당 수익률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좋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분을 갖다 매수할 수 있지만 사실 보령제약은 이번에 김승환 창업주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공시에서 다른 공익지단에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약간 독특한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령제약의 주봉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밑에 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저점이 이제 보령제약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모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역시 3월 달에 보령제약도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게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제 여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카나브라는 매출이 이제 잘 발생했다는 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령제약 역시 이제 그 백신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나오고 치료제가 있고 또 백신이 있습니다. 치료제라는 거는 코로나로 이제 앓은 환자를 갖다 치료하는 것이고 백신은 이제 미리 예방 접종을 하면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는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보령제약 역시 백신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갖다가 유지하는 회사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어제 말씀드린 녹십자도 같은 맥락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보령제약도 백신주로 해당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령제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보령제약의 이제 그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령제약은 전체적인 이제 그 제주주는 이제 보령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보령홀딩스가 39%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이 보령홀딩스의 지분을 45%,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가 25%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0%의 지분이 보령홀딩스의 그 김승호 회장 일가가 보령홀딩스의 지분 70%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보령홀딩스가 다시 보령제약의 지분을 갖다가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상당히 그 승계나 경영권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김승호 창업주가 굳이 이제 40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수를 하면서 이 지분을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공익법인에 이제 그 지분을 승계하겠다 했기 때문에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재단과 이제 그 상속세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공익재단이 왜 상속세 절감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익재단에다 지분을 갖다 증여하고 그 지분 증여한 것을 의결권을 행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재단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뭐 단독으로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그 기존의 경영진과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우면은 이사회에서 우리가 기존 경영진에게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해당 지분을 들고 있지 않아도 경영권을 갖다 행사하는데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왜 공익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느냐?
그것은 승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신세계 그룹이나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타계에 따른 삼성그룹의 이제 그 상속 문제도 나왔지만은 일반적으로 50% 거기다 이제 최대 주주가 승계하는 과정이라면 할증에서 20%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대단한 많이 그 상속세율 때문에 공익제한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가 보통 재벌이라고 하면은 그 상호출자 제한기업이라고 불리는 재벌들의 공익재단의 경우는 이제 5%까지가 면세입니다. 근데 그 상호출자 제한기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하면은 최대 20%까지의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0%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공익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공익재단이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당 기업이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조항이 있는데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다면은 공익재단에서 성실공익재단으로 또 인증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20%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재단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5%까지가 해당하고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5%이지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면세받을 수 있는 조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공익재단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재단이 한 곳이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령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20%까지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세 승계까지 다 끝났는데 굳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승계를 활용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호 창업주가 굳이 내가 이번에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공익재단에게 증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한 것인지 그렇다면 굳이 공익재단에 그런 식으로 출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공익재단에다가 그냥 현금에 그대로 기부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식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의문은 그렇다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장녀인 김은성 회장이나 그다음에 손자인 김정균 대표가 그쪽에서 또 공익재단에 출연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김승호 창업주가 굳이 본인이 주식을 매입을 해서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문점으로 남긴 합니다. 네, 보령제약의 경우 이미 승계까지 완료가 됐었는데 최대 20%대까지 상속세가 절감될 수 있는 공익재단을 활용했다는 점 의문으로 남는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